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오후 4시 17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인엽입니다. 코엑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엑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이티, 도미니카, 쿠바, 파나마,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 나라로 잉카 제국의 나라, 안데스의 나라, 페루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우선 페루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페루는 남미 대륙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여 태평양 연안국이며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기의 빨간색은 독립과 자유를 위해 올린 조상의 피, 백색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국장에 있는 방패의 좌측에는 그 나라 동물인, 국가 동물인 비크냥, 우측에는 나라의 국목인 기나나무, 아래는 풍요 뿔에서 흘러나오는 동전, 즉 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넓이는 한반도, 전체 한반도, 북한도 아울러서 전체 6배이나 인구는 3,300만 명입니다. 이 중 원주민 인구가 거의 반절인 45%를 차지하고요. 혼혈인 메스트주가 37%, 백인이 15%, 그리고 흑인 및 동양이 3%입니다. 그 중에 중국계는 100만 명이나 되고요. 일본계도 10만 명이지만은 한국계는 2,000명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페루는 풍부한 지하자원, 또 농수산 자원, 잉카 문명 본거지로서 마추픽추 등 관광 자원이 많아 크게 발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죠. BC 2만 년 전부터 BC 10세기까지는 안데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몽골계 원주민이 거주하였고, 이후 이들이 고대 톡창 문화를 형성하여 1세기까지 농경 문화를 형성해서 이들이 그때 만든 톡이나 피라미드 등의 신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차빈 문화라고 부르죠. 차빈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BC 3세기부터 AD 8세기까지 약 1100년 동안은 제1기 지역문화 시기를 거친 후에 AD 8세기에서 12세기의 통일국가 형성기를 티우아나코 문화라고 부르죠. 이후 15세기까지를 제2기 지역문화라고 부릅니다. 15세기에 이르러 카파크가 나타나서 태양의 아들이라는 잉카를 건국하여 페루 전역을 지배함으로써 케추아족의 잉카 제국이 탄생된 거지요. 그 전성기에는 칠레 중부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백성과 광대한 지역을 잉카 제국이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정비된 정치 조직을 바탕으로 관계 농업을 발전시켜 유럽을 능가하는 그 당시에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거석을 이용한 건축술, 도시 계획, 또 의술 등이 뛰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페루를 한번 보시죠.
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에게 정복된 후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은 1535년에 리마에 부항청을 설치하고 인디오를 노예로 삼아 금과 은을 채취함으로써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불을 축적한 나라가 되었지요. 1804년 아이티가 독립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1821년 페루 보호자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산 마르틴 장군이 리마로 들어와 페루의 독립을 선포한 뒤에 시몬 볼리바르가 다시 리마에 입성하여 1824년 에스파니아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비동맹 외교를 강화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과 미소국을 비롯해서 북한과도 수교를 했죠. 그러다가 90년에 당선된 일본계 후지모리, 기억나시죠? 일본계 후지모리 대통령을 가르시아 정부가 비동맹 외교에서 탈피, 대선진국 외교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2001년 6월에 원주민 출신으로 최초로 똘레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페루의 똘레도 대통령은 브라질과 함께 남미국가 공동체 출범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다시 2006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1985년에 이어 다시 대통령에 선출된 가르시아는 중도 좌파 성향의 그 가르시아 대통령은 빈곤 축소와 소득 불균형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유지했죠. 그래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한편으로는 남미 공동체 창설에 박차를 가하해서 후지모리 전 대통령 문제로 똘레도 대통령 정부 시절 내내 불편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화시켜서 일본과 한국과의 경협 확대에도 주력했습니다. 페루를 통행하던 저는, 또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와 안데스 산맥을 거고히 나는 콘도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페루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좀처럼 길을 잡지 못하다가 속으로 철새는 날아가고 그 노래를 들 때마다 제 마음은 안데스 산맥 위를 날고 있는 콘도와 같이 날고 있었고, 그 아래 높은 봉우리 마추픽추가 있었고 티티카카오 우루이스니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항상 상상하고 지냈습니다.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인류 최대의 지진이 발생하여 저는 운명적으로 그곳에 나라를 대표해서 긴급 구호 및 복구 사업 최위 일선에서 전념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위험해서 아내를 같이 있지 않다가 1년 후에 조금 정정이 안정된 후에 아내와 합류했죠. 그래서 휴가를 얻어 2011년 6월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페루와 브라질, 이구아수, 파라과이, 파나마, 코스타리카 여행을 아내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아내와 둘만 가려니까 적적도 하고 또 위험한도 있을 수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었지만은 뭐 그러려니 하고 항공권, 발권을 다 마쳤죠. 그런데 마침 그때 서울에서 제 친구 박민서로부터 전화가 왔길래 제가 남미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의 항공 일정을 이메일로 막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내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나 여행에 자기 아내인 양영란과 함께 합류하겠다고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 여행을 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항공권을 다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제 항공 일정에 맞춰서. 그 박민서 부부는 여행 매니아로 저희 친구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지만 그렇게 순발력 있게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 하여튼 우리 부부에게는 천군만마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를 여행한 후 일주일 후에 2011년 7월에 밤에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했더니 박민서 부부는 벌써 6시간 전에 도착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박희건 대사, 페루 대사와 장봉선 코이카 소장을 만나서 페루의 역사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을 듣고 바로 페루 일주 여행을 그 부부와 박민서 부부와 시작했습니다. 대서양 파도가 부서지는 리마에서 아름다운 성 프란시스코 대성당, 아르마스 광장 그런 것들을 다 둘러보고 우리는
4명은 서둘러서 마추픽추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1시간 반 끝에 쿠스코 공항에 내려보니 그 쿠스코의 파란 하늘과 상큼한 공기가 지금까지 제가 어디서 본 것보다도 싱그럽고 상쾌하고 파랬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넷은 행복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쿠스코에서는 마침 코이카 봉사단원 출신인 길동수와 박은미 부부가 둘 다 우리 코이카 봉사단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길투어 여행사와 한국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그 학생들 보니까 저는 어찌나 신이 났던지 그 학생들에게 우리 당문항검 이야기와 홍익인간 정신,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사상과 그 한글 창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로부터 사라진 공중도시 마추픽추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우리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마추픽추에 온 것이구나, 그런 실감이 났습니다. 거기서 택시를 타고 아쿠아 꾸엔테까지 가고, 또 거기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한 끝에 마추픽추 바로 아래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 해도 뜨기 전에 새벽 4시에 드디어 마추픽추로 올라가는 순환버스를 타니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조금 걷자마자 우리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 야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늙은 봉우리 마추픽추가 바로 아래에 쫙 신기루처럼 선명하게 그렇게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깊고 깊은 산 중에 들판이 없는 이곳에 청년몽 우아이나피추 마주보고 산비탈 계란처럼 깎아 옥수수 감자 심어 딸 아들 낳으며 평화롭고 행복한 인카인들이여, 하나하나 쌓은 저 신전, 궁전, 돌담, 그리고 태양의 기둥, 안티우나 아타카까지 어떤 폭풍에 그리고 지진에도 끄덕없는데 너의 영광 어이하여 스페인근에 무너졌나? 믿어지지 않는 너의 저항과 회망. 2430m 바이산 꼭대기에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여, 콘도로가 유유히 날아가며 천상의 음률이 이 계곡을 감쌌는데 너의 영원한 수수께끼 풀길 없어 나그네는 그저 비난을 쳐다본다. 우리 4명은 마추픽추 노인분과 그 청년봉 우아나픽추를 하루 종일 둘러보고 내려올 때는 그 순환버스를 타지 않고 3시간 동안을 계곡길을 굽이굽이 걸어 내려오면서 우르밤바 물길을 따라 잉카인의 숨결을 느끼면서 내려왔습니다.